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지부진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 망상 일대를 사계절 국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사업자 지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원 8시 뉴스는 이곳 동해 망상해변 한옥마을에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망상지구 개발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을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망상 일대 3.9 제곱킬로미터 부지를 사계절 국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로, 2, 3지구는 각각 숙박과 휴양으로 특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1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돼 현재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2, 3지구의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동부건설이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제1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 제2, 3지구는 내년 실시 계획 등을 거쳐갖고서 21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망상 2, 3지구에는 각각 5성급 호텔을 비롯해 미디어 아트 미술관과 스트리트 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가 개발되면 연간 4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묵호 지역 더 나가서는 동해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들, 도시계획상의 특례 규정들을 조례로 지원을 해줄 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봄에는 산불 피해를 입었던 동해 망상 오토 캠핑장의 복구 작업이 본격화돼 한동안 주춤했던 관광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망상지구 개발로 여름 한철 관광지에 불과했던 망상 일대가 사계절 주목받는 국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KTX 강릉선을 동해역까지 연결하는 KTX 동해 연결선 개통이 임박했습니다. 내년 초쯤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시는 물론 강원 남부권 전체 교통망이 크게 개선돼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동환 기자입니다. KTX 동해연결부는 KTX 강릉선과 영동선을 연결하기 위해 새로 개설한 1.9km 길이의 단선 철도입니다. KTX 강릉선 남강릉 신호장에서 두 갈래로 노선이 나뉘어지는데 기존 강릉역 방향과 함께 동해 서쪽으로도 새롭게 철길이 놓이게 된 겁니다. 때문에 정동진역과 묵호역을 거쳐 동해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94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치고 현재 시설물 검증 시험 중입니다. 영업 시운전을 거쳐 열차가 본격 운영되면 서울과 동해는 2시간대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동해시는 철도가 개통이 되면 KTX를 타고 수도권에서 강릉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동해역으로 올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물류는 동해역, 관광은 묵호역으로 나눈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해역은 환승역이 돼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인근 동해안 국제노선의 물동량을 나르는 거점이 됩니다. 묵호역은 관광미항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묵호등대와 농골담길을 비롯해 청곡 황금박쥐 동굴과 추암 촛대바위, 무릉계곡 등 대표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잇는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지역이 좀 협소하고 그 안에 관광지들이 모두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역 주변 자체가 벌써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좀 협소하게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운영을 좀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부산과 삼척을 잇는 동해 남부선도 내년 말이면 완전 개통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으로 동해는 물론 강원 남부권 전체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 네, 이렇게 여건은 좋아지고 있지만 동해시의 위기는 내부에서 특히 인구 감소에서 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9만 명 선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동해시는 도시 재생을 비롯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동해시 햇뜰마을입니다. 낡고 살기 불편한 달동네 취급을 받다가 4년 전 샛뜰마을 사업이 시작된 뒤 전원마을처럼 깔끔하게 재탄생했습니다. 65억 원이 투입돼 길을 새로 내고 전망대와 공원, 주민 동아리 시설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햇뜰마을뿐 아니라 동해 지역 6개 마을에서 동시에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4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주 환경을 싹 바꾸고 마을 공동체 복원과 주민 소득까지 고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고 주민들과 합심해서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도 같이 창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어촌 마을인 어달과 대지는 정부의 어촌 뉴딜 300 선도 사업지로 선정돼 활기찬 어촌 관광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살고 싶은 정주 환경 명품 도시라는 목표에 걸맞게 도시 재생과 함께 복지 분야 투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 복지를 위해 5년간 430억 원을 투입해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정부 시범 사업으로 상수도 시스템을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담팀을 상시 운영하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인 인구수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동해시는 이웃 삼척시와의 통합 논의를 시민 주도 방식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 네, 이번엔 심기원 동해시장 자리에 모셔서 지역 현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망상해변의 한옥마을인데요. 예. 지난 봄 산불 때 이곳을 제외하고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도 예. 복구가 진행 중인데요. 개발 계획을 생각해 보면은 망상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을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복구공사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200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캠핑 대회가 열린 그런 캠핑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산불로 대부분 소실이 되고 이 한옥만 지금 남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정부와 강원도에서 복구비를 신속하게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응급 복구와 그리고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도 6월경에 착공을 해서 2021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더 좋은 그런 망상 캠핑 리조트로 재탄생이 되도록 이렇게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은 시의 정책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 발표하신 동해시의 장기 계획인 동해비전 2040이 두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성 외형보다는 내실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해비전 2040은 향후 20년간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이제 양적인 어떤 성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소득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 속에서 2040 기본 가치를 이제 성장과 행복에 두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팽창 위주의 계획보다는 작지만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민과 함께 그 강한 동해시를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작지만은 정주 환경 명품 도시를 지향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미래 산업을 위한 먹거리도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특화 산업도 추진을 하는 건데 특산품도 아니고 특화 산업이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주실까요, 좀? 사실 대게는 동해 바다에서 겨울철 한천만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중 전국에 유통되는 대게의 전체는 거의 러시아산 수입 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대게의 80%를 우리 동해항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로 특화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첫째는 대게를 우리 시의 대표 먹거리로 해서 동해시 어디에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대게를 드실 수 있게 해서 대게 하면은 동해시 하면 대게라는 먹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대게와 부산물을 이용해서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산업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북해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대게를 가지고 산업화함으로써 일자리와 주민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내년에 시 개청 40주년을 맞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물류 산업 성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남북 교류 분위기가 주춤하고 있긴 한데 이 북방 물류 거점 도시 조성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예, 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개청 이래 지금까지 40년간 한동해권의 산업 물류 중심 도시를 표방을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해 묵황은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지리적으로 볼 때 남북 경협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98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인데 이때 현대의 금강산 관광도 동해항에서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이제 남북 간의 쌀이라든가 시멘트, 석탄, 광물, 뭐 문화관광 교류 등도 동해항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방 경제 시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동해시가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들이 아마 빛을 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심기온 동해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춘천 북한 강변의 리조트 시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됐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춘천시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탈불법 의혹이 일고 있는 리조트에서 진행된 방송 프로그램에 춘천시와 강원도가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당 리조트 앞 주차장은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조성됐고 리조트 부지를 떠받치는 옹벽 설치와 진입로 포장은 개발 행위 허가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곳엔 수영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요 건물 일부는 당초 사용하기로 한 목적과 달리 객실과 웨딩홀로 조성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당 리조트가 온갖 탈법을 저지르는 동안 관할 자치단체인 춘천시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조트에서 진행된 방송 프로그램에 거액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10월 리조트 개장 당일에 한 방송사가 이곳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강원도와 함께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는 강촌 일대의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입장이지만 온갖 탈법이 이뤄진 현장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혈세를 지원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때고 이제 강촌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결선은 거기 살고 주민 동의를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걸 시내로 끌고 나온다? 그러면 강촌 살리기하고 또 안 맞으니까. 시하고 매칭 사업을 한 거예요. 그거는 강촌 살리기 사업을 해가지고. 매칭이라 그래서 반반 부담하는 거죠. 한편 해당 리조트 조성 과정에 유명 연예인이 참여했다는 지원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시설의 경영과 운영에는 전혀 참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관여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온 뉴스 최동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도내 학생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상당수 대학들이 기존 논술과 특기자 전형 인원을 확대된 정시 인원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 축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 균형 선발이 10%로 확대된다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내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도내 고교 졸업생 가운데 90.17%가 수시 전형을 통해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도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G1 보도 이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학폭위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일반 학부모로 구성돼 있어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전문가로 위촉하는 한편 학폭인의 성폭력 대책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은 10여 명의 후보가 주요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고성 지역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호 전 군수의 낙마로 자치단체장이 비어있는 횡성은 벌써부터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관영 전 도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군수선거 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10여 명의 인사가 자천 타천으로 군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박도희 횡성군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와 군수 후보가 사실상 러닝메이터로 선거를 치를 전망이어서 선거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군부대 소음 피해 등 현안을 둘러싼 해법 제시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고성 지역은 이경일 군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받은 실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4-5명의 후보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군의원이 군수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이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야 해 선거전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질 강원대학교 총장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교수회와 총학생회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대 총학생회는 오늘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회가 주장하는 전국 국공립대학 평균으로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할 경우 총장 후보자들은 교수들을 위한 공약만 내세울 것이라며 투표 반영 비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투표 반영 비율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공립대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의 비율을 100%로 했을 때 직원 16%, 학생은 4%로 산정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강원지역 본부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월정사 요양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월정사 요양원이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탄압과 지난달 29일 요양원이 단행한 직장 폐쇄를 규탄하며 노조 탄압 중단과 직장 폐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정사 복지재단 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없었으며 조합원들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도 강원 지역 경제를 전망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포럼이 오늘 강원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인 강원 경제의 산업구조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강원 경제의 분야별 진단과 지역 경제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원FC가 지난 일요일 전북 현대와의 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뉴스에서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강원FC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창단 후 역대 최고 성적으로 내년 시즌 전망을 밝힌 강원FC의 한 해를 김기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병수볼로 불리는 강원FC 축구는 올 시즌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신예 조재환과 김지현은 18골을 합작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국가대표 출신 한국영은 중원을 장악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이영재는 6골에 도움 5개를 기록하며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됐습니다. 일단 선수단 내에서도 정말 저희가 서로 믿고 지금 감독님 축구를 접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지금 내년을 더 기대하는 것 같고 또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지난 6월 포항과의 경기는 강원FC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0대4의 스코어를 5대4로 뒤집은 거짓말 같은 대역전극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넘어 해외 톱픽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병수 감독 특유의 축구가 자리 잡은 강원FC의 시선은 이미 내년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수준을 내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FC는 계약 만료를 앞둔 정조국과 윤석영 등의 재계약 여부를 포함해 새로운 용병 영입 작업 등 다음 시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공격 축구를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 강원FC는 상위 스플릿 진출을 넘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자립교육을 돕는 해솔직업사관학회 신축 기공식이 오늘 오전 춘천시 퇴계동 사업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솔학교는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춘천시 퇴계동 백석골 1958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교실과 커뮤니티실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해솔학교 신축은 지난 2014년 1월 개교한 이후 꾸준히 늘어난 학생 수에 비해 교실과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것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시설들도 마련됩니다. 함께 어선을 타고 출항한 형제가 바다에 빠져 형은 숨지고 동생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6분쯤 고성군 거진읍 거진 11리 앞 50m 해상에서 물에 빠진 61살 A씨와 A씨의 동생 등 2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형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오늘 오전 11시 4분쯤 거진항에서 1.3톤급 어선을 타고 출항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MP 코스메틱 4,400만 원, 홍천 환경산업 김금주 씨 1,400만 원, 주식회사 대원철강 이석훈 씨 1,000만 원, 세방볼링장 400만 원, 장덕범 씨 300만 원, 청원 라이온스클럽 240만 원, 원조 자동차 정비 230만 원, 쌍용 양회공업 2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강원도는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서 지역에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서 지역이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영동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한 바람이 이어져 체감 온도가 낮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